을 테니까 이렇게 관객들에게 스크리닝하는 거는 처음이죠. 여기 부천이 다른 영화제에서도 하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팡파레에서 그 연출 맡은 이동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게 나예요?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끝인사를 하려고요. 역시 우리 감독님은 시작에서 이만큼 보여주시고 끝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빛도 보여주시고 춤도 보여주시고 정체도 보여주시더니 관객과의 대화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자, 박세준 배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팡파레에서 백구 역할을 연기한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으시고 뭔가 이 영화에 그 생동감과 어떤 독특함을 주신 배역을 하셨는데 그 역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아니, 여기 왜냐하면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원했던 배역이신지.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감독님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축하한다 했는데 이걸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네, 엄청 너무 감사한 기회니까 예. 네, 알겠다. 이러고 이제 굉장히 매력 있는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영화의 매력은 우리 이마영 배우님을 위해서 모아 한 방에 터뜨려 주셨어요.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서 이 여성에 대한 폭력, 욕설, 그리고 맹해 보이는 여성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너무 그 여성 비하적이거나 여혐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것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데스프루프 이래 가장 통쾌한 여성 액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몸도 많이 안 써요. 아주 경제적인 여성 액션을 보여주신 우리 배우님께 일단 뜨거운 박수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역할 맡은 이마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일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배우님이 그 영화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의상도 반바지 하나 걸치고 그 안에서 이제 반서 연기를 하셨어야 돼서 오늘 이 관객 만나러 오실 때 어떤 드레스 코드로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또 그냥 관객 속에 묻혀 있다가 어떤 변신을 하실 건지 굉장히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요만큼씩 보여주는 게 이 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관객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거예요. 이거 시간 많지 않으니까 손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기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십니다. 저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딱 79년생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홍콩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홍콩 영화라든지 이제 한국 영화도 그 당시에 뭐 이제 슈팅이라든지 이제 촬영 장면들이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감독님 연세가 저랑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거 한 7살 동생인 것 같은데요, 제가. 79년생이시라고요? 예, 79 5살 동생이요. 5살이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어가지고 참 어떻게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화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특히 예전에 홍콩 영화는 정말 많이 성룡 씨 영화 좀. 왕가의 영화 예전에 아마 카메라 워킹이나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신 건 중간상님이나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영광인데 참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뭐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 관객분께서는 자신이 시네필로서 사랑했던 영화 스타일과 감독님 영화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멋있다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 좋게 참 받아들였어요. 예. 예. 형님 세대가 다르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관객분 또 하신 말씀, 여기 또 뒤에 분 계십니다. 가운데 줄에서.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3번 정도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 임무에서 저수지의 개들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감을 보러 왔는데 혹시 그 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경찰이 왔을 때 변기 밑에 하얀 부분 만지면서 의미심장한 표정 짓고 했잖아요. 근데 메커핀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마이크 잠깐 내리고 기침하고 하세요. 그게 메커핀인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놓친 건지 궁금해요. 일단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지 않았나. 예, 저수지개들 너무 사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비교해도 될 영화인가. 아니,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전혀 수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사실 빵파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건 감독님도 아실 거고요. 여러 언론에서도 꼭 봐야 할 추천작으로 이 영화 많이 언급하셨고, 저만 해도 저 관객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를 봤을 때 퀸틴 타란티노의 트루 로맨스 혹시 보셨나요? 여기 이마영 배우의 배역이 마치 거기에서 패트리샤 아케트였나?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그런데 마치 그런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너무 이게 저는 70년대 생보다 또 세대가 달라서 옛날 영화를 제가 그때 시사회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또 그리고 참 두 번째 질문이 경찰 네, 그거는 경찰이 참 촘촘하지 않다. 저 캐릭터가 이게 핀과 이런 느낌이 좀 보여요.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겉으로는 뭔가 막 취조하고 수사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그게 그냥 겉핥기였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저는 사실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나름 이렇게 다 그 공간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간 자체는 또 경찰이 온다고 해도 워낙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노는 데니까 이게 피인지 물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그거는 세트인가요? 아니면은 야외 로케이션이었나? 네, 약간 손을 보신 건가요? 저기는 이제 레코드라고 이태원에 있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을 열흘 동안 통째로 빌려서 미술을 했습니다. 예, 그때 미술 감독님이 오셨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셨으니까. 윤진영 감독님. 제가 미감님이 오신 줄은 몰랐지만 공간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정말 이런 공간이 사실 복잡한 공간이잖아요. 좁은 곳도 아니고 층도 있고 그런데 이 공간 설계를 굉장히 잘 하시고 그 공간에 인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거는 대단한 연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저기 뒤에 까만 옷 입은 여자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스트라이프 무늬의 남자분으로 연달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화영 배우님과 박세준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분석하실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건지. 제가 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도 그닥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큰 인물의 사건의 정보만 주셨는데 이제 백색증이라는 병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리딩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 백색증이라는 그런 병을 가진 그런 인물의 기준점을 약간 나무 뿌리라고 생각을 해놓고 약간 이상한 그림을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상태로 촬영에 임해서 마음에 안 들면 가지를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캐릭터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부딪혔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할 거 그랬나 봐요. 되게 엄청나게 신중하게. 저는 사실 제 역할을 감독님께서 대본을 주셨을 때 되게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얘가 어떻게 이 아이를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감독님께서 딱 하나 디렉션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그냥 제이를 그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은 배우분들이 도와주셔서 제이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배우들하고 연기를 할 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디렉션을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즉석에서 바꾸지 못하고 콘티를 직접 그려서 콘티대로 찍는 스타일이고 제가 어쨌든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쓰긴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신데 또 배우들께서는 캐릭터는 현장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했다라는 게 아주 묘하게 이제 세준 배우분은 저랑 생각이 처음부터 좀 같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지 못한 배우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해서 좀 맞춰서 이렇게 갔었죠. 예. 하긴 여기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샷들이 많으니까 이 콘티 안에서 이렇게 인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효과가 감독님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촬영 감독님 계시네요. 인사는 촬영 감독님. 뭐 관객 여러분들 시네필이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막 계단 있고 막 그 오르내리락하고 공간이 넓게 돼 있는 데가 아닌데다가 우리가 그냥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천장에 소위 비계라고 하죠. 아시바 놓고 올라가서 찍을 수도 있고 벽도 뜯었다가 붙였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촬영 감독님 이렇게 모서리에 들어가서 찍을 일이 많았을 것 같은 영화 보면서 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그 바에 있는 모서리는 다 들어오셨죠. 네. 온 몸을 굽혀서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촬영 감독님 워낙 슬림하셔가지고 모서리에 딱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앞에 스트라이크 입으신 분은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기 임호영 배우님한테 질문인데 제이가 맨 처음에 사진 보던 게 센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거 보던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중간에 여러 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질질 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살인청구업자 제이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그 사진은 센 선배님은 아니시고요. 제가 정말 의뢰받은 다른 제 3자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 보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치할 그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쟤는 그 속에서 한번 즐겼던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니네 내 앞에서 한번 놀아봐라 이러면서 네, 즐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고유정 살인 사건 이런 거 없었으면 이 영화 보면서 좀 설정이 너무 억지다.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인조차 그럴 수 있는 사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님의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는 어떤 장르적으로 아주 특화된 그냥 하나의 허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뭔가를 축약해서 이 공간에 집어 던져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필 우리가 좀 너무 엽기적인 사건을 봤잖아요 최근에.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 사건 보셨을 때 고유정 살인 사건 워낙 그 엽기적이잖아요. 뭐 충격적이었죠. 아 이런 영화 만드시고 이거는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그 현기증이라는 영화 바로 저를 찍고 몇 년 동안 공백 동안 이제 뭐 상업 영화도 준비하고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좀 있었어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관계 공포 같은 것도 생기고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너무 나눠져고 강자들은 끝까지 강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 눈엔 너무 우스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을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로서 나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우리 감독님이 이거는 나의 어떤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객 저기 뒤에 오렌지색 옷 입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질문 받을 분이 맥시멈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초장에 손을 드셔야 돼요.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연기하시기에 감정선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촬영하셨을 때 힘든 부분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이제 여기 나왔던 인물들이 다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 이제 박종환 배우님이랑 남현우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그 관계가 다른 배우들 그 인물보다는 되게 끈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여서 저는 분명히 형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 중에 죽고 나서 이제 박종환 배우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친형제도 아니잖아 이 대사를 하셨을 때 저는 그때부터 둘의 관계가 좀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인물 설정을 하셨을 때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좁은 공간을 촬영했을 때 사실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 막혀있는 공간에서 아무래도 부딪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잠깐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공연하는 것처럼 그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훨씬 더 친근감도 더 생기면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끝나도 너무 아쉬웠어요. 아 벌써 촬영이 끝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종환 배우랑 남현우 배우분이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일 컸어요. 너무 안 닮은 게. 그리고 박종환 배우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자기의 어떠한 속죄 그리고 나는 잘못을 했지만 난 정말 나쁜 놈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게 친형제가 아니면 더 뭔가 재밌겠다. 그래서 음악도 거기서 좀 약간 하와이에서 나올 만한 음악 같은 것도 넣고 좀 너무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제가 좀 틀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네, 그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워낙 그 촬영 기간은 짧은데 한 공간에서 모든 배우들이 만나서 연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매일같이 만나고 스태프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진짜 없었고요. 네, 아쉬웠던 거는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아쉬웠던 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영화 보면 이제 피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씬에서 그 피를 그 한 번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참 거의 죽기 살기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촬영이나 이런 거 할 여분의 피가 없어서 여분의 피가 아니라 그 옷이 하나밖에 저희가 저에서 구할 수가 한번 엔진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한 테이크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해야 되는. 맞다. 피 나눠주시는 그 선생님도 이제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시고. 너무 새벽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 굉장히 극한 직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배역인데다가 거기다가 진짜 극한 연기를 하셨네요. 사실 그 피가 또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거 씻을 자리는 있었나요 거기? 씻을 자리는 없었고요.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의상 저희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다 이제 오셨습니다, 분장 선생님. 네, 분장 선생님께서 저희 집 교회 화장실에서 이제 다 닦아주셨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네, 항상의 분장.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의상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등장인물들마다 제이는 진짜 그 나중에야 스스로가 밝히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겁없는 또라이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요즘 젊은 애들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함부로 나대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옷을 입은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누구를 홀리는 옷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매력을 감추는 옷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전문직 옷을 입고 전문직 비닐을 쓰고 등장해서 굉장히 굴욕을 당하시는데 그런 의상 하나하나가 겹치는 게 없고 또 그 형 약쟁이는 여기 극 중에서 뽕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보면은 막 이렇게 가오 잡으려고 하는 그러나 진짜 이렇게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저는 그 캐릭터들이 사실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남성들에 대한 굉장한 그 비아냥과 풍자가 있으시잖아요. 맨 처음에 그 가게 청소하는 종업원인지 사장인지는 굉장히 사실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싫다는데도 옆에 와서 찝쩍거리는 남자고 근데 그 찝쩍거린 것 가지고 죽어야 내가 아니라 이건 여자가 죽인 게 아니라고 자기끼리 죽인 거니까 근데 여자들이라면은 다 느끼는 어떤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번호 좀 땁시다도 아니고 뭐 좀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 늦은 시간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도 이러고 죽는 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요 캐릭터들을 쫙 스펙트럼을 펼쳐 놓으셨는데 이렇게 남성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남녀를 떠나서 일단은 저는 좀 잘난 척하는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쨌든 여기서 갑이고 강자야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좀 바보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죽는 와중에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유머가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나오고 막 토막살인인데도 보는 동안 그렇게 엽기적이거나 막 이렇게 비위가 틀린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바로 저기에서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어떡하지? 여기 손 드신 분 있는데 그 2개만 받을게요. 또 이렇게 감독님 배우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은 게 아니니까
나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제이가 살인 청부업자잖아요. 근데 약간 지분을 없애는데 좀 허술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문 열고 나올 때도 그냥 손으로 잡고 나오고 그래서 금방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되게 자세히 꼼꼼하게 닦았는데 허술해 보이셨군요. 그 닦는 장면들은 사실 좀 더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저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인데 저의 선택은 이걸 굳이 많이 보여줘야 되냐라는 되게 중요한 장면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몇 장면만 넣었던 것 같고 저희가 갑자기 문을 닦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면 영화에 너무 뭔가 당당하고 뭔가 이런 어떠한 그런 내러티브 안에서 그런 제이의 모습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좀 더 허술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좀 금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객님께서는 제이에게 이미 동의시가 되시고 제이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이가 잡힐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손드셨던 관객분 여기까지 질문 받아주실 거죠? 운동노루 배우분들. 그러면 저야 뭐 오늘 다 받고 싶은데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팡파레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전반부에서 촬영하면서 제일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팡파레는 그 축제나 전쟁을 알리는 극장 같은 건데 이 제이한테 이 순간이 축제이고 혹은 지옥, 그 전쟁터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팡파레를 했고 그 문이 열릴 때 그 백고동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그게 백고동 소리가 아니라 팡파레 소리고 그게 중요한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인 장면은 따로 뭐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저는 어쨌든 그 모든 장면에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허술하고 재미없었으면 100% 그냥 저의 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장면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장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떤 장면이 기억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마영 배우가 이제 엔딩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춤추고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 장면이 이 러닝타임 이후에 뭔가 선물처럼 주어진 느낌? 아름다운 그 부분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들께서 감독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다음 상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관객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화 봤다 SNS 같은 데 후기 남겨주시면서 해시태그 붙여주시고 빡빡에 빨리 개봉됐으면 좋겠다 홍보 많이 해주시면 극장에서 또 보실 수 있고 그때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또 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